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증시입니다. 오늘 11월 2일이고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은 이렇게 시작했다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표정을 한 네 가지 사진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여전히 좀 침통할 수도 있고, 상당히 방긋 웃을 수도 있고, 아직도 화가 날 수도 있고, 아주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란 게 항상 공평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뭐 이런 표정 자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이 우울한 표정도 화가 조금 있겠지만은 정신이란 게 조금 올라가게 되면 항상 뭐 잠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나는데, 보통 웃을 수 있을 때는 보통 장대 양봉이 나올 때죠. 장대 양봉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장대 양봉이죠. 뭐 테슬라 같은 주가 같은 경우는 장대까지는 아니에요. 장대의 기준이라는 거는 평상시에 어떤 움직이는 그 크기보다, 평상시에 만약에 키가 요 정도 움직인다면 이거보다 훨씬 큰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장대까지는 아니죠. 뭐 표현하기 따르면 다릅니다만, 장대라는 거는 기존에 없던, 쉽게 말해서 표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장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차트면은 이렇게 내리던 차트에서 어느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지난 음봉, 이 음봉의 힘보다 조금 강한 이런 게 장대죠. 그러니까 장대란 거는 뭐 정확하게 길이가 몇 센치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장대의 의미는 뭐 예를 들어서 AMD처럼 어떤 결을 바꾸는 겁니다. 하락하던 어떤 기업의 주가, 물기를 바꾸는 것은 나름 장대란 의미가 있어요. 음봉도 마찬가지고 양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힘이 들어오게 되면 주시장 관점에서는 그 출발점이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저점이 되는 거죠. 자, 오늘 11월 달 장에 이제 출발인데 이틀이 지났죠.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뭐 그렇게 장대까지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조금 내려가던 약간 이런 거죠. 내려갈까 말까 하다가 멈춘 상태에서 거래량도 없었겠죠. 그럼 장대는 또 어느 정도의 거래량 증가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했지만은 이 장대 같은 경우도 약간은 지난번 예를 들어서 같은 자리를 뚫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중요한데 여기서 갭이 나오면서 그 간격을 뚫었어요. 그럼 이때 거래량보다 오늘의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았다면 조금 더 힘이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오늘의 시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기준점보다는 여전히 기준점은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장대라면 2300 정도 내려놓는 거고, 근데 또 종목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하면 뭐 똑같은 관점에서 여전히 주가가 좀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거래량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장대의 의미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동반한다는 거거든요. 그 어느 정도의 동반은 그 이전에 있던 어떤 거래량에 대한 위축 상태를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그나마 봉이 큰 게 이거니까 최소한 이거보다는 많은 거래량이 동반돼야겠죠. 그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약간 오늘의 힘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1년 전에 얼마 전에 봤던 이런 패턴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가 같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걸 좀 의미를 두냐 하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우리도 자꾸 이렇게 물에 조금 젖다 보면은 감기 걸린다 그러잖아요.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내려오다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지금 세 번 정도, 나름 네 번 정도, 다섯 번 정도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의 시도가 오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많이 내려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많이 내려와 있다는 말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가 매수 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반등 시 매도 물량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반등했을 때 반등 시 매도 물량은 대략 이 정도가 됐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이 뭐 만원짜리가 8천원까지 왔을 때는 나름대로 뭐 9천원 정도가 반등시 매도. 근데 그게 7천원, 6천원까지 떨어져 버리면 이미 여기에서 반등시 매도와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예 팔질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많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올라갈 때 촘촘히 많은 마디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올라가는 데에 대한 저항 자체가 조금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드리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첫 번째 반등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낙폭 가대주에서 나온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최근 증시에서 가장 낙폭 가대주에서 나왔던 섹터가, 제가 다른 섹터에 있습니다만은 이 AI 의료기기였던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같습니다. 같이 빠졌지만은 가장 빠르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물론 모든 낙폭 가대주가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섹터들이 대부분 나름대로 힘이 강하게 올라가는겁니다. 이런 섹터에서 올라오게 되면 이게 낙수 효과 또는 편성 효과 또는 뭐 편성 효과란 말이 있겠군요. 예.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단어를 쓰긴 후광 효과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럼 따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섹터에 대해서. 이게 AI 의료였다면 조금 합니다만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어떤 주도주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반등의 시작이란 거는 결정적으로 어떤 섹터에서 가장 센 친구가 누가 들어오냐에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란 친구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원래의 자리로 강력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라고 해요. 감싸는, 그러니까 장대 양봉 여러 가지 의미, 이것도 장대 양봉이죠. 근데 이때는 이 장대 양봉 여기서 실패했던 거고, 그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시면 여기서 상당히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그럼 이 출발점이 의미 있는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의미 있는 저점을 지키다가 실패를 한다면 이 출발점 자리가 다시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올라갈 때도 딱 그 자리에서 저항을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실제적으로 만약에 올라가지고 확 빠져버렸다면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하다 보면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처럼 이런 거 정고점으로 갔다가 그냥 엄봉으로 때려버리면은 바로 가지를 못하고 어느 정도 며칠 정도의 힘겨루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반대로 똑같이 출발했습니다만 저항 없이 마감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에너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시장 같은 경우는 11일의 반등은 어느 정도 기존 주도주였던, 뭐 주도주란 말은 그렇고 상대적으로 강했던 반도체 쪽에서 중심을 가져가고, 그리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원래 강했던 종목 중에서 먼저 신고가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첫 번째 트리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는 어쨌든 간에 시장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렸던 섹터에서 먼저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돈이 5분의 1 정도 덜 들겠죠. 예, 덜 들겠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거의 두 자릿수가 나와버리겠죠. 주식은 첫 번째 반등은 세게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반등도 상당히 세게 들어온 거죠. 포스코 홀딩스의 반등이 6%지만은 포스코 퓨처엠의 반등이 11% 정도라면 이것도 세게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세게 들어왔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이게 30만원, 35만원 가는 데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있겠지만, 이렇게 출발했을 때 이 저점이 나름 이제 의미 있는 저점. 그러니까 장대 양봉의 시가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저점의 출발점이라 보면 좋습니다. 이 장대 양봉. 근데 장대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만약에 LNF가 있어요. LNF 같은 경우는 물론 공매도 쇼크부도 있습니다만 세게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 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잡아가는 겁니다. 제가 치수 분석을 할 때 보통 그리 잡거든요. 2300을 잡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잠깐 뭐 그건 자기성이 존재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 친구의 중심선으로 가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요까지 올라간다 했을 때는 오늘 출발점이 중심선이 되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물론 계산된 값 735란 수치는 계산된 값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어느 정도 이걸 다시 한번 또 이 친구를 감쌀 수 있는 자리, 요 정도까지 갔을 때는 계속 이 자리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종목을 볼 때는 나머지도 마찬가지. 뭐 반도체 종목이야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있었습니다만은 만약에 프론티어라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장대 양봉이, 이 친구는 보면 장대 양봉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의미 있는 저점. 근데 지금도 보니까 뭐 짜 맞춘 듯이 이 의미 있는 출발점에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가 어느 정도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기업들의 반등 목표치는 짧게 봤을 때는 원래 출발점, 의미 있는 장대 출발점이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그나마 이런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은 다른 친구들과는 양호한 경우예요. 양호한 경우.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이 자리 다시 13,000, 지금 시작하는 이 자리 다시 4,200, 다시 시작하는 이 자리 다시 3,300, 여기를 어느 정도 중심으로 잡고 보신다면 11일의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약간 이제 우리가 구심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 종목을 본다면 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솔트룩스라는 AI 기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이 내려왔죠.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결과적입니다만은 5만원 쌍고 맞고 밀렸던 종목이 여기서부터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주가가 30% 이상 떨어지면 거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간의 사람의 심리를 흔드는 가격이 있는데 하나가 이 가격일 거고 올랐다 죽은 거, 올랐다 죽었죠. 근데 오늘 돌려버렸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약간은 요 정도 가격이 출발점 주식이 돼요. 만약에 이 친구가 다시 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다시 이 친구는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일부터 제가 볼 때 장을 보실 때는 항상 이게 종목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내가 시세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떤 임팩의 물의 전환을 가져오는 물의 전환 조금 바꿔볼까요? 야, 여기까지 가면 조금 길어지는데 랭코 차트라고 바꿔버리면 아예 푸른 물결에서 한 번 정도는 빨간 물결이 나옵니다. 그래야 실어서 이게 23,000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어갔다면 이 친구가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랭코라 차트라는 건 결정적으로 시장을 우리가 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속임수가 많습니다만 이 친구는 그냥 빨간 데일 때는 매수 보유, 파란 때에는 무조건 매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랭코 차트라는 것도 일정 부분 사후성이 좀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확인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투자를 하시다가 일봉으로 봤는데 헷갈린다. 여기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양봉 같기도 음봉이 할 때. 그러면은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약간의 랭코 차트를 조금 말씀을 천천히 드릴까요? 랭코 차트입니다. 랭코 차트. L-E-N-K-O. 이 차트를 접목해서 볼 때 이거 하나의 차트라는 것도 하나의 보조지표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편하겠죠. 만약에 낙폭 가대주 같은 경우는 아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내가 에코프로가 궁금하다. 그럴 수 있죠. 에코프로를 랭코 차트로 묶어보면 아직은 파란색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은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바닥일지 안 바닥일지. 근데 일봉에서는 우리가 보면 일본식 차트에서 보는 봉 차트에서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아직 에코프로가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은 최소한 앞에 있던 음봉 이거보다는 키가 조금 더 큰 친구겠죠. 키가 크다는 말은 퍼센테이지가 대략적으로 이거보다 높은 거, 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는 그 친구가 랭코 차트를 빨간색으로 바꿀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